들리십니까? 저 침묵의 소리, 저 절망의 소리가 어젯밤도, 그제도, 그리고 수많은 밤들이 똑같았습니다. 당신의 검자는 왜 더 이상 칼집에서 나오지 않는지, 왜 머릿속에서는 욕망이 울부짖는데도 그것은 힘없이 축 늘어진 채 말 못할 치욕으로 남아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심지어 욕실에서 홀로 옛 감각을 되찾으려 애쓰는 것조차 헛된 몸부림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무지 우찌를 탓하십시오. 범인은 바로 여기 당신의 아침 식탁 위에 있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자랑스레 건네던 건강식이라 믿었던 그 과일이 바로 당신의 아랫도리로 흐르는 뜨거운 피를 옥죄어 당신을 맹수해서 병든 고양이로 전락시키는 달콤한 독약입니다. 당신이 삼키는 한 조각 한 조각이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단단하게 치솟던 그 박동감, 상대를 지배하던 그 정복감, 당신의 아래에서 터져나오던 여인의 황홀한 신음소리에 대한 기억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훈.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폭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바치고 있는 과일의 탈을 쓴 기념명의 성적싱대 살인마의 정체를 벗겨낼 것입니다. 운명에 굴복하고 남은 인생을 침묵과 수치 속에서 살기로 작정한 분들을 위한 채널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 영상을 당장 끄십시오. 하지만 만약 당신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짐승 한 마리가 세월과 무지에 의해 거세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내 한 명이 남아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남성성을 건 맹세입니다. 이 싸움, 당신은 아직 지지 않았다는, 그리고 침실의 그 지긋지긋한 침묵에 진절머리가 난다면 댓글에 마침표 하나를 남겨주십시오. 마침표 하나, 당신이 곧 깨뜨릴 그 침묵을 위해. 자,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적이 누구인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적, 노란 껍질의 배신자. 당신은 지금 당신의 그 녀석을 흐물흐물하게 만드는 독약을 제 손으로 삼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바나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항복의 검은 반점이 박힌 물렁하게 익어버린 바나나 말입니다.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달콤한 바나나 한 조각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무력감의 맛입니다. 혈관 속에서 터지는 설탕 폭탄, 당신의 몸 안에서 화학전을 일으키는 기폭제, 당신의 검지안이 첫 번째 희생양이 되는 전쟁 말입니다. 사건 파일 김도연 씨, 67세, 전직 임원. 김 선생님은 환자가 아닌 폐잔병의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목소리로 매일 밤의 치욕에 대해 말했습니다. 반평생을 함께한 그의 아내는 옆에서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10,000마디의 욕설보다 더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문을 잠갔다고.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자신의 녹슨 무기를 내려다보며 손으로 깨워보려고 애쓰고 애원하고 명령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흐물흐물한 감각, 생명력 없는 통나무 토막뿐이었다고. 그의 몸이 그에게 던지는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범인은 매일 아침 오트밀과 함께 먹던 잘 익은 바나나 한 개. 그는 심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제 손으로 자신의 남성성을 거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장 분석 인슐린 폭발. 이것은 복잡한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의 메커니즘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에서 터져나온 설탕 폭탄이 피 속에서 폭발하면 당신의 몸은 인슐린이라는 군대를 보내 현장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60년 된 전투기계에게 이 군대는 난폭하고 어리석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분만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욕망과 모든 발기의 연료인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을 공격하고 목을 조릅니다. 그것은 산화질소 시스템을 무너뜨립니다. 산화질소는 아랫도리의 댐 수문을 활짝 열어
뜨거운 피에 대홍수가 소용돌이치며 밀려들게 하여 당신의 그 녀석을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 달아오른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절대적인 화학물질입니다. 대신 인슐린은 그 혈관들을 녹슬고 막혀버린 하수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은 갈망할 수 있고 머릿속으로 포효할 수 있지만 뜨거운 피는 가야 할 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잠잠합니다. 이 파괴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포위 공격입니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의 아침 텐트가 서지 않습니다. 몇 주 후, 그것을 겨우 세우기 위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몇 달 후, 가장 뜨거운 순간에도 그것은 당신을 배신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노화 때문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접시 위에 놓인 무지우찌 때문입니다. 최고 전투 명령 조언은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사들을 위한 명령입니다. 즉각 팩이 만약 당신의 주방에 잘 익은 바나나가 있다면 그것을 폭발 직전에 수류탄으로 간주하십시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지금 당장 아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주지 마십시오. 그것은 적입니다. 절대 금지 이제부터 아침 공복에 절대 바나나를 먹지 마십시오. 만약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한다면 그것을 독극물로 여기고 해독제와 함께 섭취하십시오. 다량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호두, 한 줌이나 치즈 등과 함께.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전투 기계를 더 이상 회복할 힘이 없는 혼란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도연 선생님은 이 명령을 따랐습니다. 3주 후 그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폐잔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불이 텐트처럼 솟아올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날 밤 아내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다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터져나오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적, 가장 달콤한 배신자를 찾아내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7명의 암살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음 적은 훨씬 더 교활하며 모든 의사들이 당신에게 먹으라고 권하는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독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무기를 쥐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발장 보랏빛 암살자들, 바나나가 배신자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아직 이 설탕으로 코팅된 총알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작고 달콤하며 무해한 유혹처럼 손깃째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한 알, 또 하나를 따서 입에 넣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현명한,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야만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먹는 포도 한 알 한 알이 당신의 총구로 향하는 혈액 고속도로에 발사되는 총알이라는 것, 남성성을 안에서부터 마비시키는 조용한 공격입니다. 범죄 기록 이진우 씨, 71세, 예비역 장교. 이 선생님은 강철로 단련된 분이셨습니다. 그의 일생은 규율과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는 그 어떤 전투보다 더 치욕적인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강인함에 익숙했던 그의 아내가 과거 자신을 굴복시켰던 그의 총을 찾아 부드럽게 손을 아래로 내렸다고 합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흐물흐물하고 생명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욕망의 불꽃이 꺼지고 그 자리를 무서운 침묵이 채우는 것을 보았다고. 그 순간 그는 한 명의 남자가 아니라 하나의 변명 덩어리가 된 기분이었다고. 그의 총은 탄환이 떨어져 묻혔습니다. 방아쇠가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 선생님의 습관은 매일 저녁 뉴스를 보며 포도 한 그릇을 먹는 것, 부모님께 배운 건강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한 발 한 발 자신의 탄약고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현장 분석, 집속탄, 지지수탄, 공격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포도 한 알은 과당 9호탕으로 된 집속탄입니다. 너무 작고 소화가 쉬워서
한 줌을 먹으면 혈액 속에 전면적인 폭격이 가해집니다. 당신의 혈당은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라 탑처럼 솟구칩니다.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당신의 몸은 긴급 부대를 파견합니다. 바로 인슐린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나이에 이 부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잔인해집니다. 그것은 당분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포효하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원자력 발전소, 즉 테스토스테론 생산 공장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것이 산화질소 지휘 본부를 직접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체로 내려가는 모든 명령을 끊어버립니다. 댐수문을 열어라, 피해 홍수를 일으켜라, 충라는 명령은 결코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당신의 총은 뇌에서 울리는 출격 신호를 들을 수 있지만 그곳으로 향하는 혈액 고속도로는 차단되었습니다. 그것은 포효하고 싶고 달아오른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싶고 정복하고 싶지만 연료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녹슬고 무력한 무기인 채로 그저 누워 있습니다. 왜 자신감이 증발했는지, 왜 아침에 이불 속에서 느껴지던 그 자랑스러운 팽만감이 텅 비어버렸는지 궁금하십니까? 정답은 바로 그 과일 그릇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당한 것입니다. 최고 전투 명령 그것들을 적으로 간주하십시오. 이 순간부터 포도송이를 지뢰밭으로 보십시오. 하나란 알이 당신의 남성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다시는 그것들을 무해한 간식으로 먹지 마십시오. 방어 원칙, 만약 연회에서 어쩔 수 없이 포도를 먹어야 한다면 그것을 전투 상황으로 간주하십시오. 항상 방패막이 있어야 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식사를 한 후에 드십시오. 그 방패막이 설탕 폭탄의 공격을 늦춰 당신의 몸이 공황에 빠지는 대신 방어할 시간을 벌어줄 것입니다. 이진우 선생님은 포도를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저녁에 포도 그릇을 치즈 몇 조각과 호두로 바꿨습니다. 4주 후 그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격에 차 딱 한마디 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게 그 괴물을 돌려주셔서. 우리는 2명의 암살자를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졸병에 불과합니다. 다음적 흔적은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한국 가정이 숭배하는 부유함과 건강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지뢰밭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중화기, 총 호치를 재장착할 시간입니다. 제3고발장 주황색의 죽은 비타민 C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은 전부 잊으십시오. 수백만 명의 남성들이 매일 아침 성스러운 와인처럼 숭배하는 그 황금빛 오렌지 주스 한 잔은 사실 독약 한 잔입니다. 당신의 집 냉장고 안에서 당신이 제 손으로 따르고 있는 달콤한 화학적 것의 약물입니다. 이것은 음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범죄 기록 박 회장, 74세, 산업제국의 총수. 박 회장님은 재계의 맹수였습니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눈빛은 부하 직원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의 대저택에서 값비싼 크리스털 잔에 담긴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그것이 자신의 명민함과 권력의 비결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호화로운 침실 안에서 그 맹수는 병든 고양이로 변했습니다. 그의 파수꾼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국기 계양도 없고 명령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의 절대 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흐물흐물하게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중에 들려오는 아내의 한숨 소리는 그에게 파산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그의 귀족적인 습관. 매일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이 바로 그의 내면에 있던 맹수를 죽인 살해의 범이었습니다. 실험실 분석 한 잔의 화학폭풍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오렌지 주스는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섬유질이라는 갑옷이 벗겨진 순수한 또 액상과당, 예전과탕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그 한 잔을 들이켤 때 당신은 비타민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혈액 속으로
곧장 돌진하는 화학적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 당신의 몸은 인슐린이라는 독재적인 간수, 칸쇼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 공장 봉쇄, 그것은 당신의 남성 연료 생산 공장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깁니다. 활활 타오르던 욕망의 불꽃은 무자비하게 꺼져버립니다. 유압 시스템에 산酸주입, 당신의 기둥을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유압 시스템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부풀어 오르고 팽팽해지며 강철 드릴처럼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뜨거운 피에 폭발적인 압력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바로 그 부식성산 수환법기입니다. 그것은 혈액 파이프라인을 녹슬게 하고 수축시킵니다. 피는 소용돌이치며 돌진하고 싶지만 파이프라인은 목이 졸려 있습니다. 압력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기둥은 명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실행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약속이 되어버립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제 손으로 독약을 따르면서 그것을 건강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은 제 손으로 유압 시스템을 파괴하면서 그것을 나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최고사령 주의거시링 당장 쏟아버리십시오. 냉장고로 가십시오. 그 오렌지 주스 병이나 팩을 집어드십시오. 하수구에 그대로 쏟아버리십시오. 그 주황색 액체가 흘러가는 것을 보며 당신 자신의 무력감을 씻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권력을 되찾으십시오. 만약 감귤류가 당긴다면 전사처럼 행동하십시오. 오렌지를 통째로 드십시오. 그 섬유질을 씹으십시오. 그 섬유질이 바로 방패입니다. 그것이 설탕의 공격을 늦춰 당신의 몸이 화학적 쇼크 없이 힘을 흡수하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화산의 힘을 원합니까? 아니면 부식성 산 한 잔을 원합니까? 박 회장님은 오렌지 주스가 담긴 크리스털 잔들을 버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생수와 통 오렌지로 대체했습니다. 6주 후 그의 집 가사도우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회장님 부부의 침대 시트를 더 자주 갈아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3명의 파괴자, 건강에 탈을 쓴 3명의 암살자를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기초를 약화시키고 기계를 녹슬게 합니다. 하지만 방어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을 제거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탄환을 장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사의 배신자 수박, 발기력을 파괴하는 물폭탄. 그것은 선생님의 접시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붉고 과즙이 풍부하며 시원합니다. 한여름의 상쾌함을 약속하는 듯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시트룰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연 비아그라라는 말도 들어보셨겠지요. 그리고 그 달콤한 거짓말을 믿으셨습니다. 수박 한 조각을 드실 때마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전사에게 물을 주고 혈관에 연료를 채우며 하룻밤의 정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적나라하고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공복 상태의 아침에 드시는 수박 한 조각은 바로 선생님께서 스스로 타오르는 핵반응로에 차가운 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력제라고 믿었던 바로 그것으로 당신의 정욕의 불길을 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이라는 명목 아래 자행되는 가장 교묘하고 악독한 자해 행위 중 하나입니다. 배신은 너무나 명백하다는 데 있습니다. 90% 이상이 수분이라는 완벽한 위장술. 하지만 그 무해해 보이는 껍질 뒤에는 혈당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긴 밤을 보낸 후 선생님의 위장이 텅 비어 있을 때 당신의 몸은 무방비도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박은 친구처럼 들어오지 않습니다. 침략군처럼 공격합니다. 수박의 과당과 포도당이 선생님의 시스템을 범람시키며 전면적인 충격을 가합니다. 즉시 몸은 적색 경보를 발령합니다. 췌장은 포효하며 이 당의 침공에 맞서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뿜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선생님의 남성성이 소리 없이 처형당하는 순간입니다. 인슐린은 테스토스테론과 산화질소의 불구대천 원수입니다. 그것은 부패한 장군과 같아서 나타나자마자 병사 테스토스테론들에게 무기를 버리라 명하고 하복부의 전장으로 향하는 다리 산화질소를 파괴해버립니다. 이것을 명확히 상상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물건은 발기를 위해 설계된 강철 대포입니다. 그것이 단단하게 서려면 명확한 명령과 함께 뜨겁고 세차게 휘몰아치는 연료 피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산화질소는 바로 그 화학적 신호이자 선생님의 동맥이라는 고속도로를 최대로 확장시키라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으로 뜨거운 피의 홍수가 음경해면체로 밀려들어와 그곳을 가득 채우고 선생님의 대포를 흐물흐물하고 슬픈 쇠막대기에서 팽팽하고 부풀어 오르며 강철 기둥처럼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침의 수박 한 조각만으로 선생님께서는 무심코 인슐린 공습을 유발하여 이 모든 산화질소 신호 체계를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고속도로는 좁아집니다. 피의 홍수는 느리고 미미한 시냇물로 변합니다. 선생님의 대포는 명령도 연료도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조용히 녹슨 채 누워있을 뿐입니다. 무력함의 기념비이자 당신의 두 다리 사이에 놓인 가장 악독한 거짓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소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1시간만 지나면 허기가 다시 선생님을 괴롭힐 것입니다. 본능은 더 많은 당, 더 많은 커피, 더 많은 빵을 찾도록 선생님을 내몰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악순환이며 싸늘한 침실로 아내를 마주할 때의 그 무서운 침묵으로 영혼을 갉아먹는 말 못할 수치심으로 직행하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저는 이 고통을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한때 호령하던 71세의 예비역 장성. 김도연 선생님은 제 사무실에서 우셨습니다. 그는 치욕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늙은이 몸에 좋은 일 하는 거라 믿고 수박을 반 통씩 먹었소. 하지만 매일 밤 아내를 마주할 때면 그것이 죽은 지렁이 같았지. 나는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손으로 깨워보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소. 나는 내 침대에서 패배한 장군이었소. 우리는 그의 아침 식사에서 수박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짜 무기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단 3주 후 그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굶주린 호랑이처럼 포효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침에 텐트를 쳤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저절로 일어섰단 말이오. 제 아내가 기뻐서 울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선생님께서는 무심코 적의 총에 총알을 장전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괴 군단의 일개의 졸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순진함으로 공격합니다. 다음의 적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혹으로, 추억으로, 그리고 달콤한 죽음의 키스로 선생님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비. 이제 곧 선생님들께서 그토록 사랑에 맞지 않던 한 열대의 창녀를 발가벗길 테니 말입니다. 제5의 배신자 망고, 열대 창녀의 죽음의 키스 범죄 심리 및 생물학적 분석 쓸데없는 인사는 집어치웁시다. 만약 선생님께서 아직 이 자리에 계시고 혈관 속 피가 진실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지금 남성성을 되찾기 위한 생사를 건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적은 수박처럼 압도적인 상쾌함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을 유혹합니다. 짙은 향기, 혀 위에서 녹아내리는 농익은 단맛으로 선생님을 매혹시키며 혈기왕성했던 젊은 날의 여름의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망고, 그것은 음식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은밀한 연애, 선생님께서 스스로에게 허락한 죄의식을 동반한 쾌락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황금빛 과육을 잘라 입에 넣으며 스스로가 대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이 열대의 창녀는 선생님께 달콤한 키스를 건네는 동안 다른 한 손으로는 은밀히 비수를 꺼내 선생님의 남성성 생산 공장인 간예겸에 깊숙이 꽂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사도 선생님께 말해주지 않는 너무나 잔인한 진실입니다. 망고는 과당 프룩토스 함량이 극도로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혈액으로 서서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화살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간으로 직행합니다. 선생님께서 40대였을 때 당신의 간은 이런 공격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60, 70대가 되어 수십 년간 술과 가공식품에 시달린 선생님의 간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늙고 쇠약한 문지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망고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과당이 들이닥쳤을 때 간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인겨 과당은 직접적으로 지방으로 전환되어 선생님의 간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간이며 테스토스테론을 소리 없이 죽이는 가장 치명적인 살인자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의 간을 남성 제국의 총사령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호르몬이 생산되고 독소가 제거되며 연료가 분배됩니다. 이 사령부가 지방으로 뒤덮이면 모든 생산 라인이 마비됩니다. 욕망, 근육, 그리고 발기를 위한 연료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동시에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더욱 활발해져 선생님의 귀중한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바꿔버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남성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여성화되는 것입니다. 배가 나오고 가슴이 처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아우는 그것은 이 연쇄 반응의 최종 희생자가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없으면 포효하던 욕망을 잃습니다. 깨끗한 피가 없으면 부풀어 오를 수 없습니다. 창녀 망고의 키스는 선생님을 생물학적 종기한 네이시크로 자신의 왕국에서 폐위된 왕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존경받는 68세의 건축가 박찬욱 선생님은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망고를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정원에 망고 나무를 심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아침에 그 우아한 즐거움은 그의 죽어가는 아우에게 내리치는 또 한 번의 망치질이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침실에서 그 무서운 침묵을 아내가 등을 돌리고 자는 척할 때에 말 못할 수치심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그의 정원에 있는 창녀에 대한 진실을 말했습니다. 싸움은 힘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끊어냈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의 간에 필요한 것들, 즉 쓴맛 나는 녹색 채소, 붉은 고기, 계란을 공급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아내가 제게 전화를 걸어 전화기 너머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제가 결혼했던 그 남자를 돌려주셨어요. 우리는 달콤한 암살자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적은 훨씬 더 교활합니다. 그것은 신선함과 열대지방의 활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선생님이 그것을 동맹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완벽한 속임수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제가 곧 선생님들 눈앞에서 그것을 발가벗길 테니 말입니다. 제이브의 배신자 파인애플, 열대의 미소, 등 뒤에 부식시키는 칼날 범죄 심리 및 생물학적 분석 선생님께서는 파인애플을 보십니다. 겉은 전사처럼 울퉁불퉁하고 갓이 돋쳤습니다. 속은 황금빛의 과즙이 풍부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모든 감각을 깨웁니다. 그것은 활력, 해변 파티, 자유분방함의 상징입니다. 건강 잡지들은 그것을 칭송합니다. 헬스 트레이너들은 그것을 먹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파인애플을 먹는 것이 열대의 정수를 흡수하는 것이며 브로멜라인이라는 기적의 효소를 몸에 채우는 것이라고 믿으십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에너지 넘치는 겉모습에 완벽하게 속고 있습니다. 진실은 파인애플은 선생님 편의 전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입한 파괴자이며 건강이라는 껍질로 위장한 생물학 무기입니다. 그 열대의 미소는 치명적인 칼날을 숨기고 있으며 선생님의 생명줄인 혈관 시스템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껍질을 벗겨내 봅시다.
파인애플 한 컵에는 16g이 넘는 당이 들어있고 그 공격을 늦출 섬유질은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그것을 아침에 특히 공복에 드시면 그것은 정맥에 액상 설탕 주사기를 그대로 꽂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응은 거의 즉각적이고 극도로 폭력적입니다. 인슐린 쓰나미가 몰려오고 우리가 알다시피 인슐린은 산화질소의 파괴자입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의 경우는 이야기가 더 심각합니다. 이 당 쇼크는 몸 전체, 특히 동맥의 연약한 내벽, 혈관 내피세포의 급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 내피세포는 바로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곳에 염증이 생기면 불타는 공장과 같습니다. 모든 생산 활동이 중단됩니다. 선생님의 동맥 시스템을 복잡한 유압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물건은 거대한 피스톤입니다. 이 피스톤이 강력하게 솟아올라 압력을 유지하려면 파이프라인은 깨끗하고 매끄러우며 명령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산화질소는 바로 그 윤활유이자 확장 신호입니다. 산성을 띤 당분을 가진 파인애플은 선생님께서 그 유압 시스템의 모래와 산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부식되고 염증이 생기며 딱딱하게 굳고 좁아집니다. 피는 흐르려 애쓰지만 막힙니다. 압력은 생성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의 피스톤은 그저 힘없이 움찔거리다 무력하게 누워버릴 뿐입니다. 파인애플 한 조각은 선생님의 전투기계에 내리치는 또 한 번의 망치질이며 그것을 점점 더 낡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50대에 하룻밤에 3번도 발사할 수 있었던 대포를 자랑스러워했던 72세의 성공한 사업가. 이진우 선생님은 절망적인 상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대포는 이제 물이 새는 물총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몸을 정화한다고 믿으며 커다란 파인애플 주스 한 잔을 마시는 습관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몸을 정화하는 게 아닙니다. 당산 탄수화물로 당신의 음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부식시키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망은 그를 시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파인애플 주스를 제가 나중에 밝힐 무언가로 대체했습니다. 결과는 4주 후 그는 제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뚫렸습니다. 압력이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신선하고 맛있는 적들을 보셨습니다. 이제 모든 적들 중에서 가장 교활한 적과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 적은 과즙이 풍부하지도 신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싹 마르고 작으며 바로 그 건강 전문가들이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축된 거짓말이며 바로 지금 선생님의 주방 찬장에 앉아 당신의 생명력을 빨아먹을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7회 배신자 말린 과일, 설탕으로 코팅된 총알 범죄의 심리 및 생물학적 분석. 이것이 마지막 적이며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직한 친구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포도, 대추야자, 말린 살구, 그것들은 작습니다. 편리합니다. 천연, 섬유질 풍부, 무설탕 첨가라는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것들을 오트밀 위에 뿌리고 간식으로 주머니에 한 줌 넣으며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말린 과일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탕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선생님의 마지막 방어선을 꿰뚫고 내분비 시스템을 정면으로 공격하도록 설계된 설탕으로 코팅된 총알입니다. 이 악마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십시오. 건조 과정은 과일의 파괴력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물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물은 부피를 만들고 포만감을 줍니다. 수분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극도로 농축되고 위험한 형태로 응축된 당분과 칼로리뿐입니다. 작은 건포도 한 상자는 탄산음료 한 캔과 맞먹는 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추야자 몇 알은 초콜릿 바보다 더 많은 당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작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양을 먹게 됩니다. 한 줌 먹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극히 짧은 시간 안에 거대한 양의 당을 몸에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공격은 모든 전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말린 과일로 인한 당 쇼크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빠릅니다. 그것이 일으키는 인슐린 폭풍은 가장 맹렬합니다. 그것은 단지 산화질소의 숨통을 조이고 테스토스테론을 꺼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잔인한 짓을 합니다. 바로 선생님의 몸이 인슐린 자체에 저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생님의 세포들은 인슐린 신호에 귀머거리가 되고 췌장은 더 크게 소리치며 더 많은 인슐린을 뿜어내도록 강요받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 상태는 제2형 당뇨, 비만, 심장병, 그리고 선생님께 가장 중요한 모든 발기 기능에 종말로 가는 편도 티켓입니다. 그것은 최후의 일격입니다.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박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 한 가정의 기둥, 존경받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을 제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수치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벽 2시에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깨워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헛되이 노력하며 생명의 신호를 자신이 여전히 남자임을 증명할 약간의 발길을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킷 주머니에는 항상 그가 매일 오후 건강 간식으로 먹던 말린 살구 한 봉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의 남성성을 처형하고 굴욕적인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몸에 애원하는 남자로 만든 것이 바로 그 설탕 코팅 총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만 이따위 거짓말은 집어치웁시다. 우리는 적들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바나나, 포도, 오렌지 주스, 수박, 망고, 파인애플, 그리고 설탕 코팅 총알인